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유아교육시설이 하루 전 폐업 사실을 알린 뒤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미리 낸 학부모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역의 한 놀이교육시설이 돌연 폐업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피해 학부모 등에 따르면 해당 시설 원장인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4일 저녁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폐업 소식을 알린 뒤 다음 날 문을 닫았습니다. 해당 시설은 취약 전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와 체육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한 달 수업료만 120만 원에 달합니다. 폐업 당시 23명의 아이들이 시설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부모는 이미 3개월치 수업료를 미리 냈고 일부는 1년치 수업료를 선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피해 학부모입니다. 6, 7, 8을 냈는데 7월 중순에 뜬금없이 내일 당장 월요일부터 폐원하겠습니다라고 일요일 저녁에 문자 하나 돌리고 잠수를 탔으니 지금까지 파악된 선납금만 5,800만 원에 달하는데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부 수업료를 돌려받은 학부모도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사기 혐의로 A 원장을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A 원장은 가맹계약을 맺은 본사를 통해 운영난을 겪다가 폐업하게 됐다며 이달 안에 수업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취재진은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항 북항 일부도에 있는 빈 창고가 글로벌 창업 거점으로 재탄생합니다. 부산시는 이곳에서 세계 수준의 스타트업을 키워낸다는 목표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 북항 제1부도에 있는 한 빈 창고. 지난 1978년 지어진 이 창고가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꿈꾸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스타트업 파크 공모에서 부산항 북항 제1부두를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부두에 있는 창고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9,000제곱미터 규모의 창업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126억 원을 포함해 모두 3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글로벌 창업 허브에서는 입주 공간은 물론 체계적인 교육과 경영 자문, 자금 지원 등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한 종합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창업 허브 운영에는 지난해 9월 출범한 혁신 창업타운 조성 태스크포스 참여 기관과 함께 부산 상유와 대기업, 대학 등 4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역동성을 더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변 스튜디오를 이용해 다양한 문화 전시 공연을 하고 북항 제1부두의 역사성을 담은 공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는 오는 9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곧장 창업 허브 설계에 들어가는 등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북항 제1부두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창고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낙동강 철새 도래지 훼손 우려로 막혀있던 부산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어제 열린 국가지정유산 현상 변경 심의에서 대저 장락대교 건설 사업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상 변경 가결 조건으로 부산시가 제시한 철새 대체 서식지 조성안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상 변경을 통과함에 따라 시는 올해 말까지 총 사업비 변경과 도로구역 결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한 뒤 착공에 나서 오는 2029년까지 두 교량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부산 수영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수영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오늘 기획재정부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적격성 조사 간소화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적격성 조사 절차 가운데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절차가 제외돼 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영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하수처리 시설과 소화조 등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대규모 여가 체육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이달 부산 지역 제조업 기업 심리 지수는 99.6으로 전달보다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음 달 전망도 97.7로 전월 대비 2.7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의 기업 심리 지수도 93.1로 전월보다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는 기준값 100을 두고 이보다 크면 장기 평균이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총경 A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울산경찰청 소속 A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벌인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총경은 건설사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경찰 출신 사건 브로커와 일선 경찰 등과 함께 수사 정보 유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항 등 국내 항만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2017년 60건에서 지난해 1072건으로 7년 사이 약 18배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마약 밀수 적발 인원도 38명에서 46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앞서 2021년 부산 컨테이너선 한 척에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1,000억 원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그해 국내 마약류 밀반입 중 선박을 통한 경로가 82.5%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오늘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대표 시절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이 가장 아쉽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실하게 묻고 쐐기를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지역 발전은 여야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통과는 당대표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을 설득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구름 낀 가운데 26에서 3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때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31.1도, 습도는 7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